안녕하세요. 프로 언박서 서울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좀 찍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라이카 Q인데 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용 바디를 하나 더 구입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알아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캐논의 5D 마크4랑 또 출시된 지는 조금 지났지만 영상용 바디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A7S2로 옵션이 좁혀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신빙,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A7S2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일단 뜯어볼까요? 특이하게 기본 구성품에 배터리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상 촬영이 사진 촬영보다 훨씬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서 배터리 하나로 촬영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기본으로 2개를 준다는 점으로도 A7S2가 영상 특화용 바디라는 신뢰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5D 마크4가 아니라 A7S2로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 첫 번째, 바로 4K 비디오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4K로 영상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모니터도 TV도 다 4K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서는 4K가 일반적인 화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5D 마크4의 경우에는 4K로 촬영을 할 때 풀프레임이 아니고 1.8배 크롭돼서 촬영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조도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심도 확보도 불리해져서 풀프레임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고속 촬영입니다. 항상 고속 촬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고속 촬영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유니클로 광고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같이 보실까요? 당신은 오늘도 옷을 입었죠. 왜일까요? 왜 오늘 그 옷을 입었을까요? 시간에 쫓겨 입은 옷인가요? 이런 효과를 위해서 고속 촬영을 사용하는데요. A7S2의 경우에는 FHD로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느린 거냐면 TV는 30프레임이고 영화는 24프레임인데 TV 기준으로 하면 4배, 그리고 영화 기준으로 하면 5배까지 느린 슬로우 모션이 가능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았어요. 근데 5D 마크4의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FHD가 아니라 HD까지만 촬영이 가능해서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바디 내장 손 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파지하고 숨을 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손떨림을 커버할 수 있는데 영상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순간만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떨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7S2에는 우측 손떨림 방지 기능이 바디에 내장되어 있어서 삼각대 없이 손으로만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저조도 촬영 성능입니다. A7S2는 출시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듯이 현존하는 미러리스 DSLR 중에서 가장 높은 저조도 촬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화소수 때문에 가능한 성능이기는 하지만 영상용 바디에는 높은 화소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조도 촬영 능력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5D 마크4가 아니라 A7S2를 구매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니가 잘했다기보다는 캐논의 실수 같은데요. 바로 영상 코덱 방식에 있습니다. 5D 마크4의 경우에는 이전 방식인 모션 JPG 방식으로 영상을 저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카메라가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 사진을 한 장 한 장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면 캐논에서 권장하는 속도의 256기가 CF카드가 지금 300불 정도 하는데요. 여기에 4K 기준으로 1시간 분량밖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저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편집으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편집을 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리고 CPU 부하도 크게는 9배까지 부담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화질이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소니 알파 6300이 화질이 더 좋다는 유튜브의 리뷰를 보고 아, 이 카메라는 절대로 영상용 바디가 될 수 없구나 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구매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이 카메라를 샀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A7S2가 얼만큼 좋은 카메라인지는 직접 사용해보고 실사용 리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A7S2 정품 등록을 하면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모두 주고 그리고 SD카드랑 배터리 충전 키트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참고로 소니 스토어 가격이 나와 있는데 SD카드는 249,000원으로 나와 있고 배터리 충전 키트는 109,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SD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같은 사양의 SD카드를 샌디스크 SD카드로 미국 아마존에서 찾아봤더니 64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배송비까지 해도 사실상 배터리 키트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이어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를 신청하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선택했어요.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